자, 어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사퇴했습니다. 이틀 동안 잠적에 들어간다 했는데 그 사이에 이준석을 만났다고 합니다. 희한하게 윤과 이준석은 사이가 안 좋은데 김기현과 이준석 사이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김기현이 이준석 만나 친단 창당 하지 말고 서울 수도권에 출마해달라 했고 이렇게 이제 부탁을 했는데 한때 당 내부에는 김기현이 신당에 참가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 돌았다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 현역 대표가 이준석의 신당에 참가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김기현이가 이준석을 만난 다음에 이런 말이 나오게 된 게 굉장히 의외지요. 근데 사람들은 잘 모르는 측면이 있었죠. 윤이 지금 이 네덜란드로 떠나기 전에 김기현이가 출마를 고집하니까 경로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까지를 아는 사람들은 결국은 김기현이가 이준석을 만나서 같이 신당을 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소문까지 나고, 그러니까 김기현이가 기자회견이나 입장 발표를 무슨 공개적으로 한 게 아니라 이런 소문이 번지기 시작하니까 페이스북에 나는 골수 뿌리 당원이다 라고 하면서 당이 분열되어서는 안 되고 신당에 참여할 생각도 전혀 없다라는 이런 글까지 올리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준석이가 김기현이 해동 제안을 받은 직후부터 이준석이는 김기현을 좋아하는 당 의원이라고 하면서 김기현에게 린치하는 당 내외의 여러 세력들을 정말 싸가지 없다라고 하고 유튜브에서도 김기현이를 높이 평가했고 지가 대표하고 김기현이 원내 대표할 때 승리조였다. 그래서 모처럼 야당이 그때 승리한 때였다라고 말하며 김 대표의 그치에 대해서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시간을 가지라 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현역 의원들이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의 공천 탈락을 기다리고 그 이후에 재의결을 하게 되면 통과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김기현 대표가 김건희 문제 때문에 너무 피해를 입으면 안 된다. 청와대 눈치 보지 마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교묘한 이준석의 이간질에 김기현이가 말렸는지 어쩌는지 모르지만은 김기현이한테서 이런 황당한 이야기까지 나오게 된 거는 결국은 윤이 3박 5일 네덜란드 방문 출국하기 전에 지난 11일 그러니까 월요일날 김기현에게 당 대표직은 유지하되 총선 불출마를 해달라고 대통령실에서 메시지가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요한이 했던 말과 일치하는데 김기현은 대통령실의 메시지를 거부하면서 오히려 대통령실 제안과는 반대로 총선은 출마하고 당 대표는 포기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전해 들은 윤이 경로하면서 출국길에 올랐고 김기현은 그날 오후 2시 최고위원회에서 혁신안 보고를 받고 사적성의 각오로 국민의 목소리에 답할 거라 이렇게 했는데 당 내에서는 대표직은 유지한 채 적정 시점에 불출마를 할 것이다 라는 예측이 나왔지만 김기현의 내심은 대표직은 던지고 출마하려는 거 아니냐 그런 입장으로 해석됐어요. 그래서 김기현은 당 대표직 공천권 이런 데 연연하는 것보다 20년을 지켜온 이 4년 의원 지역구를 4년 의원직 보장받는 지역구에 총선으로 출마하겠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장제원이가 먼저 자기가 불출마하겠다면서 같이 불출마하자고 김기현을 설득해 들어갔으나 김기현이 이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이 이제 공개적으로 불출마를 월요일날 발표하고 화요일날 오전에 불출마 공식 선언을 발표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장제원이 불출마를 급작스레 하게 된 것은 김기현이의 불출마를 압박하는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장제원이가 이걸 발표해버리니까 12일 화요일부터 이틀 동안 집에 안 들어가고 서울 모처에 머물면서 이제 여러 의견을 구했는데 당에서는 여러 쪽에서 대표 사퇴라 요구가 분출했다는
했고, 그래서 이제 이준석이하고 어제 11시쯤에 회동을 했는데, 근데 그것까지도 지금 이 모양이 안 좋았어요. 김기현은 아마 이준석이를 당내 잔류시킨 것을 자기 공으로 한 다음에 대표직은 그만두겠다라는 선으로 할라 했는데, 오히려 이준석이하고 같이 신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소문까지 퍼지면서 결국은 김기현이가 대표직 사퇴만 발표했는데, 지역구는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김기현이 지역구에 미련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되고 있고, 당은 비대위로 전환되는데 비대위원장은 뭐 김한길, 김병준, 원희룡 그리고 한동훈 등이 거론되는데, 김한길 비대위원장 그리고 원희룡, 한동훈 공동선대위원장, 이런 이야기가 많이 거론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김기현이가 저렇게 그만두게 되는 데는 윤의 힘이 작용했다, 이렇게 지금 보이는데, 그런데 이제 이 중요한 것은 김기현이가 그만두는 것은 솔직히 말하면 국민의 힘을 바라보는 국민 입장에서는 아주 사소한 문제일 거다. 지금 위기가 김기현이 때문에 왔냐? 김기현이가 리더십이 없는 무기력한 대표인 것은 사실이지만은 김기현이 때문에 오늘날 위기가 온 것은 아니다. 오늘날 위기의 본질은 요 근래 요소를 보면 김건희의 종북 목사 해동건이고, 두 번째로는 엑스포 유치 실패, 이 두 가지가 터져놓은 외관상의 문제고, 내부적으로는 윤 정권의 또 엑스포 실패 문제도 물밑에서 지금 여권의 내부의 위기를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죠. 단지 표를 작게 얻었다, 그리고 사태를 정확하게 판단하는데 실패했다의 문제가 아니라 여권이 얼마나 곪아 있는가를 그 과정이 보여준다는 겁니다. 오늘 중앙일보 보면 안혜리의 시선이라는 논술위원 칼럼을 통해서 명품 핸드백은 어쩌면 작은 문제일지 모른다, 시기 내용 측면에서 심각한 영상 공개, 큰 파괴력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 부메랑으로 오기 전에 해법을 찾아야 된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김건희 특검이 원래 이 조사를 요구한 것은 지금 김건희와 관련된 여러 의혹 문제고, 이것은 김건희 특검하고 관련 없이 요 근래 터진 문제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이 심각한 요소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담겨 있는 요소들을 갖다가 등한시하고 마치 지금 당 내부에서 친윤 핵심들이 은퇴하지 않아서 문제다. 자, 친윤들이 그냥 대표직을 유지하고 또 이 당선이 쉬운 영남에 그대로 출마하려고 해서 문제다. 이것은 비본질적이에요. 지금 친윤들이 빠진 자리에 김무성 같은 과거에 올드보이들이 출마하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인재원도 지금 출마한다 하지 않습니까? 박지원이도 뭐 야당이지만 출마한다고, 정동영이도 천정배도 다 출마한다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누가 출마하고 누가 그냥 그 지역구의 출마를 포기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친윤이냐 친윤이 쇄신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꾸 친윤한테 문제를 전가하고 있는데, 진짜 문제는 친윤 장제원이도 김기현이도 아니고 김건희와 또 대통령 본인의 심각한 사고 관점 문제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대통령직을 지금 수행하는 자세의 문제일 수도 있다라고 보여요.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한간에 지금 돌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데서 나오는 약점의 문제를 알기 때문에 야권의 안테나 노릇을 하는 그 앞잡이 언론인 서울의 소리가 용산의 출근 시간을 체크하고 있다. 그래서 윤석열은 몇 시에 오고 김건희는 몇 시에 출근하냐, 그 전제는 밤마다 술자리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한간의 의혹에 대해서 지금 착안을 해서 저런 행동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확하게 이 야권은 윤석열의 약점이 어디에 있는가를 지금 알고 있어요. 그리고 김건희 특검을 하는 이유도 단순히 도이치모터스나 뭐 김건희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이나 양평 고속도로 문제나 이런 것들 아니다는 거죠. 또 다른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갖다가 도의시한테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엉뚱한데 경로하고 있는 거 아니야. 진짜 경로의 대상은 자기 자신과 부부 아닌가? 나는 그렇게 좀 묻고 싶습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살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봐 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봐 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봐 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봐 후스 700 나의 소유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봐봐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 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텅텅 저 푸른 조원이의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상사천 팔면 뭐해 평생 살 수 없는 집 내 미래 내 꿈 희망 퀸 살아나는 집 우리의 미래 혁명 21 Revolution 21. 가봐 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봐 후스 700 나의 소유주 Revolution 21. 가봐 후스 700 너도 소유주 Revolution 21. Yeah 가봐 후스 700 너의 소유주